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지는 그런 하루였고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관세 전 세계 시장을 패닉으로 만들고 있는데 외국 시장도 외국 시장인데 우리나라도 보면 비차익으로 오늘 1조 4천억의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외국인의 매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호주도 4%, 니케이가 7.8%, 상해가 7%, 대만이 9.7%, 홍콩은 지금 12%인데 13%까지 지금 더 하락하는 무시무시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유럽 시장이 열리는데 유럽 시장도 만만치 않게 7%에서 9% 이상 하락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야말로 패닉셀이 나오고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2조 원의 매도가 나왔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약 8천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만 27일에 3월 27일에 2조 원에 때 있다가 6조 원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거의 8조 5천억을 매도했고요. 단기간에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조 7천억에 있다가 2조 1천억 정도 매도니까 거의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 매도를 지금 크게 하고 있다. 공매도 영향도 있겠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생 차트인데요. 홍콩 차트입니다. 오늘 개파로 빠지고 현재 12%,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니케이는 오늘 짱대 음봉으로 7.8% 대만 상당히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급락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걸 따져보면 결국에는 미국의 국가 부도의 부채죠, 이거. 부채 규모가 너무 가파랐어요. 2020년까지 한 5조 달러였는데 순식간에 31조 달러까지 지금은 약 36조 달러까지 가파르게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5경 원이 넘어가는 그런 국가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간 약 3년 안에 미 국채가 거의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달러의 부채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미국이 정말 큰일이 난다라는 걸 경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의 부채를 줄일 거냐. 그리고 이번에 4월 달에서 5월 달, 많게는 6월 달까지 이어지는 부채 만기를 어떻게 롤 오버를 시킬 거냐. 요게 이제 아무래도 관건이 될 건데 요거를 위해서 미국은 금리를 어떻게든 떨어뜨리는데 어떤 기준이냐? 10년물 국채를 떨어뜨리겠다. 주가가 박살이 나도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무조건 10년물 국채만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를 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채권을 사게끔 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수익률이 하락하는 효과를 노리겠다라는 게 이번 관세 정책의 업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많은 국가 부채를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요. 빅스 지수, 요거는 S&P 500이 한 달 동안에 변동성이 얼마나 정도 나올 거냐. 그래서 지금 45까지 갔다는 얘기는 45%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요거 과거에 코로나 터졌을 때 60%가 넘게 올랐어요. 60이 넘게 올랐다가 이번에 급등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코로나 수준과 맞먹을 정도의 이런 변동성이 빅스 지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발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보면 일본이 가장 많아요. 옛날에는 중국이 제일 많았는데 많이 팔았죠. 어떻게 보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는 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중국이 보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관세라든가 자기의 나라를 제재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국채를 팔겠다.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팔았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예, 한국도 여기 예, 국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1200억 달러인가요? 예, 이 정도 갖고 있는데 일본은 조단위예요, 조단위. 예, 조단위의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 규모, 예, 요거 가지고 또 이번에 관세를 매기는데 중국이 가장 많이 벌고 있어요. 그다음에 멕시코, 베트남도 이번에 관세가 세죠. 그다음에 독일, 일본, 한국, 캐나다, 태국 순인데 한국은 사실 요 기준이 보면 그렇게 등수에도 별로 예, 가지도 않는데 상당히 높은 관세를 매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돈을 빌려달라 100년 뒤에 갚을게라고 지금 예, 거의 깡패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식 영구채 예, 관세 폭탄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영구채입니다. 예. 무조건 안 사면 너네랑 거래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자도 안 줘요. 이자를 무이자로 받겠다는 거거든요. 이자를 안 주고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100년 동안. 예, 이게 지금 그 트럼프의 얘기인데 이게 지금 먹히려고 말랑하고 있어요. 지금 관세 정책 협상을 거의 영구채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방안에 따르지 않는 국가는 높은 관세를 적용할 거고 안보 우산에서 배제하겠다라고 협박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하고 미역을 하고 싶으면 미국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장받고 싶다라고 하면 초장기채를 인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년짜리 예,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는 겁니다. 100년 동안 공짜로 돌려달라는 얘기고 100년 동안 요거 채권을 얼마큼 살 거냐에 따라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은 영구 채권 넘기려는 국가의 윤곽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 중국, 일본, 캐나다, 대만, 인도, 한국, 독일, 멕시코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미국채를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영구채를 인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결국에는 미국의 안보 우산이 필요하고 강세 폭탄 위협에 취약한 국가 추릴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냐? 일본, 캐나다, 대만, 한국, 멕시코, 독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세 폭탄보다 더 파괴력이 높은 영구채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 국가는 일본, 캐나다, 대만, 한국, 멕시코, 독일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 내가 영구채를 얼마큼 살 거냐 라고 얘기를 해야 이번 관세 폭탄에서 유예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선빵 칠 수 있는 일본이 제일 먼저 선빵을 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채권 안 사주면 관세 제대로 안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말로는 예, 투자를 해라 그러면 좀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현대차도 너무 선빵 쳐가지고 예, 좀 추이를 보면서 협상 카드로 해야 되는데 벌써 좀 짓겠다고 얘기해가지고 예, 뭐가 없어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건 바로 예, 미국의 지금 부채 한도 이것 때문에 연금채를 사라 이거예요 지금. 예,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사면 예, 관세 엄청 매기겠다. 예, 이렇게 깡패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은행 미국의 금리는 현재 4.5%예요. 그런데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떨어뜨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10년물 국채가 3.8까지 떨어졌습니다. 3.8까지 떨어졌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대 초반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10년물 국채 롤오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채권을 사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수익률이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JP모건은 내년 1월까지 매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예, 6월 달부터 금리를 나서 가지고 내년 1월까지 기준금리를 2.75에서 3%대까지 낮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월은 지금 관세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파월이 누굽니까? 정치에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강한 척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 그 다음에 파월의 입에 따라서 종합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금요일날 급락이 나온 거는 파월이 전혀 아직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건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패드워치의 금리 전망을 보시면 올해 여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5번의 인하가 있다. 빠르면 5월 7일 날 열리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번. 12월까지 약 5번의 금리 인하. 만약에 5월달 안 하고 6월달을 한다라고 하면 4번의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러면 3%에서 3.25 정도,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가면 갈수록 금리는 떨어집니다. 요건 확실해요. 뭐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 5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는 떨어지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즌이 6월 달부터, 최소 늦어도 6월 달부터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5월인데 5월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면은 뭐 또 땡큐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우리가 5월 달까지, 그러니까 지금 4월 7일이잖아요. 4월 7일, 5월 7일까지 여기 뭐 동결이 나와도 해도 요 다음부터는 무조건 금리 인하가 되니까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즌으로 돌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1개월, 1개월 동안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이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은 약 1개월짜리 변동성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변동성 때 그러면 이거 싹 다 팔고 빠질 때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팔고 조금만 올라가면 절대 못 삽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고, 지금 미국 기준으로 오늘 나스닥 선물까지 빠진 것까지 감안하면 그 팬데믹 시장에 2020년에 이때 마이너스 27% 찍고 올라왔거든요. 물론 제로금리 발표하고 급등이 V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이 마이너스 25%예요. 거의 팬데믹 수준으로 하락한 지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장중에 마이너스 4% 이상의 나스닥 선물, 요거를 우리나라 시장에 좀 감안해서 거래가 시켰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출발해서 밑꼬리 달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내일은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인데요. 여기 이제 워렌 버핏의 명언이죠. 주식의 장점은 가끔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린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그냥 패닉 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리 번거와 내가 부자가 된 건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공포에 이럴 때 줍줍을 해서 매수했더니 나중에 정상화돼서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이제 보면 풋이 있고 콜이 있잖아요. 옵션에 풋은 떨어져야 돈을 벌고 콜은 올라가야 돈을 법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풋이 더 유리해요. 사람이 공포 느끼면 그냥 시장가 매도 때리는데 살 때는 시장가 매수를 안 산단 말이에요.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옵션도 풋이 유리한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인간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공포를 두려워하고 급락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일단 지금이 어찌됐든 간에 다 패고 보자, 이런 심리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가끔씩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린다, 이런 거죠. 만약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갑자기 시세가 급락이 나왔어요. 5억짜리가 3억이 됐습니다. 안 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다시 올라가니까 나중에. 그런데 주식은 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됐다는 워렌 버핏의 명언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주봉 보시면 많은 하락이 있었고, 이때만 해도 8월 달에 엔캐리도 V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떨어졌고, 과거에 팬데믹도 있었고, 하지만 이겨내고 올라가죠. 요 팬데믹 때 팔아가지고 만약에 한 550에 팔아서 412까지, 거의 420까지 떨어졌으니까 아유 잘 팔았다 했지만 요게 V자 반등 나오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갈 때까지 구경하고 있다가 여기 사서 조금 먹다가 못 팔고 이렇게 익 빠지는, 이렇게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왜 지금 하락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이거를 조금 감안할 수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의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인 자기 나라의 그 채권 문제를,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인위적으로 지금 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든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유가가 안 팔린다. 그러면서 이제 원유가 안 팔린다 해서 빠지는 건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원유의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 유가가 하락하면 할수록 소비자 물가 지수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가만 급락시켜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하죠. 아무튼 금요일 날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크게 올라가긴 또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영향 없어요. CPI로는 큰 영향은 없을 건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유지하면서 각국의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최소 6월 빠르면 5월인데 6월달 5월달 거의 한 달 정도만 잘 견뎌주시면 그 이후로는 다시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상승하는 시장으로 바뀌는데 요게 끝나는 게 아니고 6월 달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12월 달까지 계속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아진단 말이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골프 치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 폭락장에 트럼프는 골프 치고 다닙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막 피켓 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아무튼 이래요. 자, 미국 증시 일경이 사라졌습니다. 일경 사라져서 패닉이 났는데 트럼프는 야 우리는 이길 테니까 버텨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약간 일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이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끝나면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는데 그런 트레이거가 바로 금리 인하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곧 금리 인하 시즌으로 전환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지금 뭐 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산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만 빠지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전체적으로 올라옵니다. 물론 좀 시차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그 기업이 잘못돼 가지고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이 수급으로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숱한 그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런 급락이 나오면 V자 반등이라든가 아니면 결국에는 회복하는 게 바로 또 주식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너무 패닉해 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싹 다 팔고 지금 주식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보다는 앞으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걸 보시는 게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라 뭐 제약 바이오, 뭐 바이오,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의미가 없어요. 좀 테마주만 조금 올라가고 나머지는 그냥 초토화진 돼가지고 하루에 뭐 1,500개씩 빠지는데 뭐 뭔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여기서 만약 빠진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루 정도 더 빠지고 밑꼬리 달고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고 한 달 정도만 잘 견뎌주고 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장세입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제약바이오 섹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좀 공급되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도 결국에 금리 인하가 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어쩌면 지금이 좀 단기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 달이 어쩌보면 길게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